안녕하세요. 경매도 10채가 나오면 8채가 유찰이 된답니다. 주인을 못 찾는 거죠. 왜 이러겠습니까? 왜?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말도 안 되게 비싼 가격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유찰이 되는 겁니다. 싸면은 안 몰리겠습니까? 다 몰립니다. 26억 아파트 두 번 유찰돼서 16억 됐다 이러는데 실제로는 저게 무슨 26억입니까? 한 10억 초반, 10억 중반인 아파트를 26억부터 시작하니까 두 번 유찰돼서 16억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들을 해본다라는 거죠. 제가 정확하게 26억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정말 그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뉴스 헤드라인 제목만 보고 그냥 저 혼자 제 맘대로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개소리라고 얘기해도 어쩔 수 없는 거죠. 흑석동에, 한강 센트랩이 1차가 21억에 진행됐다가 지금 16억 8천에 재입찰했지만 응찰자가 없답니다. 그러면 이제 11월 22일 날 13억 4,400만원에 경매에 다시 오른답니다. 지금 현재 호가가 23억에서 25억이라고요? 근데 작년 상반기 이후 거래가 없답니다. 그러면 호가가 뭐란 얘기입니까? 가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양천구 목동의 신시가지 전용 101제곱미터 감지가 26억 2천에서 시감 두 번 유찰돼가지고 12월 달에 16억 7천에 경매를 재진행할 예정이랍니다. 도곡동 현대아파트 30평대도 1차에서 유찰돼가지고 11월 22일 날 13억 5천에 경매 진행한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점점 더 말도 안 되는 가격들이 서서히 낮아진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이제 도곡동의 30평대 아파트 경매 시작가 13억 5천 되고 목동 신시가지 7단지 16억 7천에 시작되고 흑성동 센트레빌 16억 8천에 13억 4천에 시작되면 그때쯤 되면 사람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볼 수는 있겠네요. 확실한 건 뭐다?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품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거품이.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안 보인다라고 보면 거의 맞겠습니다. 싼 가격에 경매를 낙찰받으면 좋겠죠. 다만 저것 또한 경락자금 대출이라고 하는 대출이 얼마나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지금은 경락자금 대출 또한 DSR 적용이 돼서 대출이 많이 안 나오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경매를 하려고 해도, 건매를 사려고 해도, 뭘 하려고 해도 손에 쥐고 있는 돈이 좀 있어야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앞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고 앞으로 한 2년, 3년, 4년 뒤에 경매 시장에 기회가 좀 많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부터 미리 조바심 내고 흥분해가지고 뛰어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경매 빙하기라고 하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은 기웃기웃거리는 사람도 있고 낙찰을 그래도 10건 중에서 한 2건 정도는 받는 것 같습니다. 유찰되고 유찰돼서 얼마에 나오냐에 따라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지금은 좀 조심히 기다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래저래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댓글에 뭐라고 돼있냐? 목동이 26억이라고 미쳤다. 거품이 더 빠져야 된다. 목동의 그 정도 아파트는 9억에서 10억이 적정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1억 원이 10년이 와야 한다. 이런 얘기들요. 저도 이제 어제 제 친구와 이제 전화 통화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기 저 도봉구나 흔히 얘기하는 노도강이죠. 노도강 지역에 아파트 30평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작년 말에 10억에 팔았대요. 10억에 팔고 지금은 그 10억 그대로 은행에 예금을 넣어놨답니다. 이자 받아 먹으려고. 이제 결국 신의 한 수였던 거죠. 가장 높은 가격에 팔았던 거죠. 실제로는 4억, 한 5억,
팔아도 비싸다고 할 아파트를 그냥 말도 안 되는 가격인 10억에 팔았다라는 거죠. 뭐 그가 이제 10억이라고 한 돈을 은행에 넣어놓고 이제 아주 여유 부리면서 사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뭐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한 명이 탄생하려면 반대로 무수히 많은 빚쟁이로 전락하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확실한 건 뭐다? 부동산이다. 주식이든 뭐든 사이클이다.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도 있고 너무 높이 오르면 떨어지는 거고 너무 많이 떨어졌으면 다시 또 올라간다라고 봐야 됩니다. 뭐 영원히 다시 뭐 살아나지 않을 것 같지만 또 살아나고요. 또 영원히 오를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내려가더라는 겁니다. 그게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이더라는 겁니다. 지금이야 미국이 초강력 긴축 그리고 가파른 금리 인상을 통해서 미국이 아닌 나머지 나라들을 많이 궁지로 몰고 있지만 저것도 10년, 20년, 30년 계속할 수 없다라는 거죠. 길어야 4, 5년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요. 다시 거품 만들어서 띄우겠죠. 뭐 메타버스니 뭐니 하면서 분위기를 또 다시 만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주식이 또 미친듯이 오를 거고 집값이 또 들썩들썩거립니다. 줄 세우기 할 거고요. 알바 세울 거고 자전거래하고 떴다방 엄청 활개치고 난리겠죠.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앞으로 4년 5년 뒤가 되면 그렇게 될 것이고 지금은 뭐다? 지금은 곤두박질 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빙하기이기 때문에 거래 절벽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조심하면서 지켜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뭐 만만하고 쉬운 것처럼 얘기하는 놈들은 그냥 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면 무방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 직장생활 하면서 200만원 남짓 받으려고 처음 직장생활 시작할 때 얼마나 많은 눈치를 보고 힘들어 했습니까? 배 아파하고 스트레스 받아서요. 출근하고 퇴근하고 남의 눈치 보는 것 자체가 얼마나 서럽고 괴로웠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냥 별일 없이 지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앞으로는요. 앞으로는 앞으로대로 또 많이 힘들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그냥 별일 없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얘기하는 놈들은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뭐 6개월 만에 500만 원으로 1억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개소리하는 놈들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뭐 실수요자들은 시기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빚내가지고 집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무주택자들 호구로 보고 그냥 낚아서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함부로 그런 말에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은 경매 또한 빙하기라고 얘기합니다. 여전히 경매로 나오는 가격조차도 비싸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